이 전용 면적이 24.317 7평형이니까 요거는 한 원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한 이게 10평형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2억 감정가 2억 6,100인데 2억까지 떨어졌죠. 그럼 요걸 갖고 우리가 여기에 위치가 어디에 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지도를 한번 보죠. 이렇게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보면 그 1호선 해기역 내에 여기에 위치.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고, 근데 이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대학역은 언제냐? 2017년 2월 18일 오전 0시에 대학역이 발생하고,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도 2017년 2월 18일 오전 0시에 확정일자 부 우선 면제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 9월 4일이죠. 그리고 1억 5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6천만 원을 1순위 임차인이 있는 조건으로 2순위 대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낙찰받으면 6천만 원 이상만 낙찰받는, 여기서는 6천만 원보다 선순위 채권이 뭐냐면, 항상 우리가 낙찰받은 영순위가 경매비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액이 2, 3억짜리면은 한 1.5% 잡아야 돼요. 그리고 1순위가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금하고 1순위가 이게 항상 우리 여러분이 계산할 때 배당이라는 게 항상 써먹는 거예요. 1순위가 그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 두 번째는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 그리고 2순위는 당해세, 그리고 3순위는 이제 확정일자, 임차인이 확정일자. 요건 제가 지우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요건 1순위, 요건 2순위. 요게 2순위가 되고, 요게 3순위. 4순위는 이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 되죠. 그럼 배당을 좀, 이게 지금 좀 전에 한 2억 800인가 2억 1천만 원에 낙찰받았다면 이거에 한 1.5% 잡으니까 뭐 그냥 경매 비용을 한 200만 원 계산해 보자고요. 조그만 거는 이렇게 나와요. 200만 원, 200만 원 빼고 그러면, 그리고 1순위로 최우선 면제가 있는가를 봤더니, 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 우리가 2018년 9월 18일부터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 실제 1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현재는 1억 1천만 원일 때 3,700만 원 최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2018년 9월 17일 그래서 2016년 3월 31일에서 그 사이에서는 1억 이하일 때 3,400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근저당권의 설정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1억 이하니까 요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1순위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얼마를 받느냐. 1순위로 임차인이 3,400만 원을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순위로는 당해세죠. 2순위 당해세는 없을 수가 없어요. 당해세 한 100만 정도 잡아놓은. 왜냐면 재산세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순위는 누구냐? 임차인이 확정일자예요. 3순위가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얼마냐 하면은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이면 최우선배 2,600만 원 확정일자. 그리고 4순위에서는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 유현미하고 정서영이 어떠냐? 요거는 같은 세대원이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날짜도 같죠? 이 사람은 부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본건은 현황 조사를 위해서 현장 이렇게 배당을 하게 된다. 그럼 이걸 지우고 이 내역을 보면 누구냐 보면은 내역을 보면은 금방 했더니 금방 날아갔는데 다시 정리해 보죠 뭐. 그러니까 이게 2억 1천만 원을 갖고 또 안 적히네. 2억 1천만 원을 갖고 영순위로 경매 비용을 한 200만 원 잡고 이렇게 한 1억에서 2억이면 거의 2% 육박해요. 1순위는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금 3,400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니까 2016년 3월 31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는 1억에 3,400이니까 2순위로서는 당일세 재산세가 없을 수가 없으면 100만 원 정도 잡아놓고 3순위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2,600이라 그랬죠. 만원. 그리고 4순위로는 1억 5천이요. 근저당권자가 뭐 얼마 받겠죠. 이렇게 해서 배당이 종결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임차인이 이거는 정서인은 또 뭐냐? 이거는 보면 전입일자가 같죠. 응?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전입대원 정서영을 발견하여 주민등록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관이 정서영을 만난 게 아니고 주민센터를 가서 이 전입대 열람을 해보니까 정서영을 발견하여 주민등록표에 전입된 사람을 정서영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현미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잃은 자녀의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정서영이가 전입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유현미가 나중에 임차인으로서 입주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사람이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경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런 경우를 쭉 내려오면은 여기에 보면 이 현황조사 보고서를 보면 집행관이 현황조사한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 이와 같이 좀 넓게 좀 보면은 잘 보이게끔 이렇게 보면
그 본건 현황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 폐쇄 부재로 소유자 및 전입자를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투입하였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점유자 확인 불가능한 전입세대주 정소영을 발견하여 전입세대주 정소영 주민등록표에 의해 작성함. 여기를 보니까 그 정소영이가 누구냐면은 자녀라고 했죠. 여기를 눌러보니까 이렇게 정소영이가 2017년 2월 17일이지만 세대주는 정아무개죠.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게 자녀고 부모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동일 세대원이죠.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된 자는 하나의 대항력이 발생한다. 특히 또 이렇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2017년 2월 17일 날 전입신고했지만 이 사람은 이제 2017년 2월 17일 날 같은 날 이렇게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날 돼 있죠. 근데 이 같은 날 돼 있으면은 이게 아마 딸이 아침에 오전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부모가 이제 세대주가 오후에 했거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 아버지가 세대주가 먼저 전입신고를 했다면 하나로 나오는데 이걸 오전에 딸이 먼저 하고 오후에 아버지가 전입신고해서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같은 사람은 동일 세대원이죠. 그리고 매각물권병서를 봐도 어떠냐? 여기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이 보증비 6천에 차임이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유현미, 정소영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은 자녀의 정소영 전입신고한다. 같은 날 했다고 하더라도 정소영이 유현미의 자녀로서 정소영이 먼저 전입신고를 한 거죠. 아니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유현미는 전입신고를 안 하고 정소영이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소영이 전입신고를 하고 그 아버지가 전입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경우는 하나의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낙찰자가 인수할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인수할 것이 있다. 그러면 매각물권면세서의 중대한 하자로 해서 매각결정 취소를 하고 입찰보증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독 옵션 말고 스피드 옵션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오고 그냥 임차인 이상 이렇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느 업체를 갖다가 뭐 이제 높이고 낮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각 회사의 입장이죠. 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여기는 딱 요거는 딱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주택에 포함이 되니까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인수할 거 없어요. 이 시세가 얼마나 가요? 시세를 모르면은 요거를 좀 적어놓을 이게 무슨 얘기면 요거 좀 적어놓으실래? 내가 네이버에서 받을게. 아니면 요거를 옆으로 옮기면 되죠, 뭐. 요거를 옆으로 옮겨놓고 여기에 보면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이게 여기 이제 무슨 구였지 아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무슨 아파트였죠? 한일 요거네. 회기역 한일 베러스트 이제 전용 면적이 얼마였어요? 24 정도면 요거네. 여기 나와있죠? 36A. 그러면 매매만 봐서 매매를 하고 36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36A 이렇게 4개를 선택하면 4개에 대한 물건이 다 뜨겠죠? 이 시세가 얼마냐면 이게 몇 층이에요? 좀 전에 했던 게
8층이죠? 요게 보면 몇 동이 8층이죠? 요게 지금 보면 2억 7천 정도 가죠? 2억 7천. 근데 여기 보면 또 그 2억 7천도 나와 있고 2억 5천5백도 나와 있고 2억 5천도 나와 있고 2억 7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2억 5천에서 2억 7천 사이에 있어요. 요게 2억 7천에 2억 5천. 그러면 요거를 내려가 가지고 요걸 보면 요거는 11층이죠? 11층이고 11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이거 조심할 때 뭐냐면은 이거에 저거를 봐야 돼요. 어떤 거 뭐냐면은 이 번지가 일치하는지 꼭 봐야 돼요. 번지. 왜 그러냐면 다른 데 엉뚱한 데를 볼 때가 있거든. 번지를 보면 좀 전에 번지가 346에 18이죠. 346에 18. 346에 18 나오죠. 왜냐면 아까 같은 1동이라고 표시했는데 여기 평동이 없다 보니까 잘못 볼 수도 있거든.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아까 건 7층, 8층이 2억 7천 정도 나오는 요거는 한 2억 7천? 요거는 뭐 그냥 2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는데 뭐 그냥 감정가로 한 2억 6천 정도 보면 돼. 감정가가 제대로 된 것 같으네요. 2억 6천 이렇게 하는 정도 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런 상태니까 요거를 좀 전에 그 2억 1천만 원에 낙찰 받는다라면 얼마냐면 시세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죠. 뭐 더 싸게 낙찰 받아도 뭐 요 금액이니까 한 요 정도 써가지고 낙찰 받고 5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분석할 때. 그래서 저렇게 할 때 우리가 그래서 배당을 할 때 제일 먼저 특별우선 채권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 항상. 이게 여러분들은 뭐 쉬운 것 같지만 안 해보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우선 채권. 우선 채권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1순위, 2순위, 3순위 배당받는 당해세. 당해세는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는 거예요. 국세는 종부세, 상속세, 직영세가 되고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 경매일 때는 자동차세가 당해세가 되는 거고 이거는 최우선 면제 금액은 주택임차니 최우선 면제, 상가임차니 최우선 면제 그리고 근로자 임금 최우선 면제가 있는 거죠. 1순위 배당 나온 거는 필요비, 유익비. 근데 이런 거는 참 드문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0순위로 이 배당되는 거는 경매 집행비용. 이게 금액이 적을 때는 2%에서 1% 정도 차지하면 돼요. 빼니까 전체 배당받는 거죠. 이거 배당받으면 지금 입찰에 들어가면 한 5천만 원 정도 시차익을 보겠다 하고 낙찰 받으면 되죠.